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언택시대 1인 가구, 건강과 삶의 질에 관한 부분인데 앞서 이재열 선생님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저출산 고령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은 1인 가구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살고 결혼하지 않고 결혼 늦게 하니까 출산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래 살기 때문에 배우자가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이제 혼자 사는 삶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특히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내가 혼자 살고 싶어서 혼자 살아라고 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비자발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1인 가구들, 그것이 급증하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특징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들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황인지, 그리고 이들의 삶의 질이 열악하다고 한다면 공공에서 어떤 사회적 돌봄이라는 형태로서 1인 가구의 삶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제 발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 사회에서 1인 가구가 얼마나 빠르게 급증했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표인데요. 보시면 90년대 한국 사회 전체 1인 가구는 9%에 지나지 않았는데 2018년 기준으로 거의 30%의 사람들이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30년 이내에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40%까지 정확하게 예측하면 37.3%인 830여만 가구가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들은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른 현상도 그러하듯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급증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의 연령적, 성별 특성들을 어떻게 되나 잠깐 살펴보면 30, 40대 1인 가구가 한 32% 정도, 그 다음에 50세에서 64세 정도가 25%, 그 다음에 고령자인 65% 정도가 24%로 사실 연령별로 어떤 분포들을 좀 보이고 있는 특성들이 있고요. 남녀별로는 그러니까 비중에서의 큰 차이는 없지만 특징적인 것은 남자는 젊은 친구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고령 여성들이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살고 있다라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 사실은 이제 이 혼자 사는 사람들 1인 가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족 구조 자체가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1인 가구의 혼인 상태를 보면 한 44% 정도가 미혼 상태이고 이혼이 16%, 사별이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들 중에 재밌다라기보다는 좀 특징적인 현상 중에서는 최근에 보면은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까지, 그리고 40대 중반부터 54세까지, 50대 중반까지 이 집단에서 미혼 비율이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거 더욱이 이혼 가구 같은 경우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혼 가구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 이하는 감소하고 있지만 45세 이상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1인 가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가족 구조 자체의 변화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고,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표준된 가족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인 가구 특징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양적으로 보면은 요 왼쪽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양적으로 보면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의 1인 가구의 특성과 그 다음에 지역별 기준 중에서 강원, 대전, 경북 이런 쪽에서도 1인 가구 비율이 많은데 이 특징들이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측하시다시피 농촌적 특성을 가진 1인 가구는 고령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세종 등 이런 쪽에서는 젊은 1인 가구가 이제 많이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가 그런 특성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하는 이유는 1인 가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혼자 산다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지만 그 내부에 다양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1인 가구가 양적인 비중은 가장 큰데 수도권 전체는 30대에서 34세가 집중되어 있고 한국의 수도 서울 같은 경우는
경우는 조금 더 젊은 연령층이 집중되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두 개의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이 현상은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재미있는 현상들 제가 몇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1인 가구의 이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전출입 데이터로 1인 가구의 이동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청년 1인 가구는 들어오는 네트워크가 나가는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수도권의 젊은 1인 가구가 모여 있는 것을 이게 두 가지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데 대조되어서 이 지금 아래쪽에 보여지는 두 가지 그래프는 그러니까 중장년 1인 가구의 현상들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당연히 수도권에서는 그러니까 전출량이 더 크게 나타나고 더욱이 이 네트워크의 어떤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렇듯이 이러한 어떤 그 1인 가구의 그러니까 연령별 그러니까 이동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각 지역의 1인 가구의 분포 특성들을 그러니까 결정짓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1인 가구의 전반적인 현황이라고 하면 우리 사회만 이렇게 1인 가구가 급증하는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도시 전체적으로 세계 국가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거의 40%가 넘어가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47.5%가 혼자 사는 삶이거든요. 그리고 유럽 전체의 어떤 평균을 보면 한 34%.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45년쯤에 도달할 1인 가구의 비중들을 이미 이제 유럽 국가들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 사회 1인 가구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일본은 34.5%가 1인 가구이고 이 왼쪽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일본의 1인 가구가 얼마나 그러니까 변화되고 증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일본은 이미 그러니까 1990년에 23%의 1인 가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1990년에 10%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어떤 1인 가구의 어떤 문제, 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속하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1인 가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최근에 급속하게 증가한 1인 가구의 삶의 질은 어떠할까?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지는 몇 가지 데이터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열악하다. 임금 근로자의 1인 가구 전체 61%가 취업 근로자인데 그 중에서 임금 근로자의 월 임금 수준이 2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한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더욱이 1인 가구의 어떤 거처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주거 환경에서 단독주택의 비중이 제일 크지만 한 몇 년 전에 비교해서 그 숫자는 그러니까 그 비율은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현상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쪽 두 개의 그래프에서 일반 가구와 1인 가구를 비교해 보면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사는 비율이 1인 가구의 경우 일반 가구에 비해서 높다. 이들의 주거 환경이라는 것이 좀 열악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특히 청년 경우에는 그 열악성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 특히 수도권의 1인 가구가 굉장히 이제 양쪽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의 환경은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사회적 참여라고 하는 우리가 관계막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1인 가구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70% 넘게 아무런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일반 가구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우리가 주관적 만족감이라고 하는 주관적 웰빙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일반 가구에 비해서 1인 가구의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대한 만족이 한 7% 정도 낮게 나타납니다. 더욱이 저희가 이제 소비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파악을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1인 가구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1인 가구가 사실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자발성보다는 1인 가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이 놓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가 활동은 그냥 TV만 시청한다든지 더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이유들이 가장 크게 부각되는 이것이 이제 1인 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1인 가구가 굉장히 급증하게 되고 이들의 어떤 비자발적 1인 가구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들 내부에서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1인 가구 집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4종 5세계 1인 가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의 삶을 아주 그러니까 여유롭게 누리는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아주 한 자릿수 미만의 1인 가구일 뿐인데 나머지 1인 가구들은 보면은 여러 가지 뭐 가정의 해체라든지 경제적 열악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1인 가구라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 하는 게 언택 시대, 지금 조병희 선생님께서 감염병 시대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감염병 시대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직면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립과 빈곤이라고 하는 취약함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취약성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 훨씬 그러니까 심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분석을 이제 해봤는데, 이 오른쪽 그래프가 1인 가구 밀집 지역, 가로축이 1인 가구 밀집 지역이고 오른쪽이 이동성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코로나 시기에 1인 가구의 이동성이 훨씬 더 떨어지더라. 특히 1인 가구가 밀집된 지역일수록 이동성이 떨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들인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어떤 위기 시대에는 취약한 집단이 1인 가구의 어떤 열악성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지원을 해야 되는가? 앞서 비자발적 1인 가구가 핵심적이라고 하면 이들의 어떤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정책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서울시 1인 가구 기본 계획에 관한 부분들인데, 결국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사회적 돌봄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1인 가구의 핵심적인 이제 어떤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핵심적인 것은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뭐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여기 이제 수도권의 성남시들도 그러니까 1인 가구 지원 조례, 그러니까 법 제도들을 만들어서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1인 가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1인 가구의 현황들을 분석을 했고, 증거 기반의 1인 가구 지원 정책이라고 하면 어떤 그러니까 원리로 1인 가구, 어떤 그러니까 기조로 1인 가구를 지원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러니까 세 가지 핵심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포용 사회를 지향한다고 하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서 1인 가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을 마켓, 시장이 아니라 공공이 사회가 함께 그러니까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적인 것이고, 사실은 이행기 과제로 1인 가구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다음 단계를 이행하기 위해서 청년이 중장년을 이행하기 위해서 중장년이 고령으로 이행할 때 1인 가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1인 가구의 어떤 특성에 맞게 이쪽에 어떤 그 맞춤형 정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시행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좀 강조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1인 가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1인 가구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니까 맞닥뜨린 문제인데, 이게 사회적 가치, 공동체는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지원해서 그들을 탈1인 가구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어떤 목표 지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사실은 어떤 지금 현재 1인 가구는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이고, 이것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같이 가져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1인 가구의 어떤 지원 문제들을 고민해 가야 된다.